27일간 국회에 닫혀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경찰 협조를 받아서 가까스로 내부에 진입한 건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투표지가 처음 넣었을 때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공인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수를 어떻게 확인해요? 총 투표수는 얼마, 투표지는 얼마로 생각하고? 247만 매 정도. 247만 매? 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네, 맞습니다. 그대로 놔놓고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박스도. 우리 그리고 보안 요원이 16일까지 거의 한 20일 동안 여기서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투표지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여야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의원들이 진입하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 병력만 한 1,500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이렇게 가까스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정영진 변호사님, 보니까 그래도 270여만 장의 어떤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요. 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6월 3일에 있었어요. 봉쇄가 언제부터 됐었냐면은 27일 동안이나 봉쇄가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동원된 경찰만 1,500명이라고 했는데 예컨대 1,500명의 경찰이 동원돼서 지금 보관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장소에 옮겨지거나 그랬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 특위 그 사람들 가가지고 의원들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구나 그것만 확인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난 한 달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에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네. 많은 국민들이 저기서 연인원으로 치면요 한 1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내놓은 해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또다시 계속적으로 지금 시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정치권의 무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인간 벽을 저렇게 형성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의원들이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근데 이게 결국 시민들을 좀 해산을 시키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고 이거 앞으로도 봉쇄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 선관위 사태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거는 온당하지만요. 출입을 통제하고 막아서고 경찰을 조롱하고 희롱할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이 너무나 무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보수라면 더더군다나 공권력의 엄중함을 새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고 발족을 했으니까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용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이거는 첫 단추는 개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선관위의 위상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논의에 정말 선관위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이젠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네. 보관 장소에 들어가서 본 것은 이러했었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함 380개 정도가 모여 있었고요. 투표지로는 247만 장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개표 보고용 노트북 등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은 하고 나왔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근데 문제는 이거인 것 같은데 CCTV가 없는 샤워실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 또 다른 논란이 또 불거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관위의 어떤 관리 부실이 뭐 단순한 뭐 어떤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투표함 보관함 같은 경우는 CCTV가 24시간 동안 감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지하 샤워실 같은 경우는
여기 CCTV가 없다는 것은 또 하나의 또 의혹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예, 괜히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좀 저는 보여집니다. 즉 경찰은 경찰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의지를 모으고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경찰은 경찰대로 책임을 안 지잖아요. 왜냐? 옛날에 경찰에 대해서 뭘 적극적으로 하니까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막 처벌하고 그랬잖아요. 경찰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정치권 서로 지금 공방 벌이다가 20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가서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개헌만 하자, 뭐 어쩌자 이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개헌이 뭐 금방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어떤 해결점들을 빨리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결국 이게 그냥 방치되는구나. 시위자는 시위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정치권과 정부는 정부대로 그냥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못 내고 있으면서 계속 공방만 벌이고 오늘 잠깐 들어갔지만 또 봉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한 거죠. 정말 이 우리 중요한 문제를 대해서 정말 아니면 정부와 또 정치권이 합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서로 앞장서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저런 공방만 벌일 것 같습니다. 네. 성난 시민들을 어떻게 달랠지 이것이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위위원들이 도착하기도 전부터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온다는 소식에 저렇게 막아서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요. 시민들 간에도 약간 충돌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이게 경찰이 가까스로 이제 막기는 했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많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경찰이나 공권력이 좀 더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방치하면서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저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저렇게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아니 저렇게 해서 과연 뭘 얻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는데도 방치하고 두면 앞으로 해결은 또 어떻게 합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에서 공권력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정식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고 경찰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선관위 관계자들도 있고 언론사들도 함께 가잖아요. 저희 가서 보는 게 무슨 부정이 있다고 저걸 못 가게 또 막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본인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법적으로도 위법성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가 뭔가 해결하고 또 정치권이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협조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막고 도저히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투표함 꺼낼 수 없다고 해버리면요. 계속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러면서 부정선거 외쳐서 본인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지만요. 국가적 혼란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공권력이 좀 더 과감하게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 또 등장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앞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아서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올다르크라고 불렸던 여성인데요. 또다시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네, 저렇게 홀로 문을 막아섰던 이른바 올다르크 여성이 오늘 또 등장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근데 지금 저 막아선 것도 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소환이 예정이 되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올다르크가 누구인가 봤더니 왜 올다르크인가 봤더니 올림픽공원의 올이고요.
그다음에 잔다르크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합쳐가지고 조어를 올다르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그냥 30대 여성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행동은 엄격하게 따지면 법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경찰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정치인들도 저분 한 명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시스템이 멈춰져 있다. 그다음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공권력 투입한다라고 하는 게 강제적으로 진압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 강제력을 갖다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 올다르크 여성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도 그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면에 나오지만 저 올다르크가 저렇게 했던 게 지난달 16일이었어요. 예. 그러면 벌써 보름도 더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경찰이나 정치권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어떤 조치를 갖다 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아마 뭐 소환 조사한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관위 국조특위가 오늘 들어갔다 나온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